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짠 것도 피하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70대 한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지?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에요 라는 말만 들으시죠.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 중에 몰래 숨어 있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탕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하게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의 식단 관리와 영양 상담을 해온 임상영양사 최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72세 되신 한 어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 왜 이제 와서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듣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평범한 음식들 중에 설탕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믿고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음식들 말입니다. 어제도 68세 되신 한 아버지가 오셨는데 혈압이 180을 넘더라고요. 담배도 끊었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압이 이럴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였어요. 이런 음식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맛이 나지도 않으면서 설탕보다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 혈관과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 건 거의 안 먹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발이 자주 붓고 밤에 종아리가 당기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평범한 음식이 60세 이후에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소화력, 해독력, 심지어 미각까지 함께 떨어지면서 같은 음식도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50대 중반부터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우 짠 음식을 드시면서도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짠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단 건 다 끊었는데 혈압이 왜 이래요?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혈당이 높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적어보시라고 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몸은 50대를 넘어서면서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2000칼로리를 먹으면 그만큼 다 소모했는데 60대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소모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해독 능력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나 각종 첨가물을 먹어도 하룻밤 자면 대부분 몸에서 걸러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처리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 결과 어제 먹은 기름, 소금, 당분이 오늘도 혈액 속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양을 드시거든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라며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만난 74세 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시고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식단을 들어보니 정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단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름진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드시고 계셨고 이것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라고 해서 지금도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했는데 음식은 그대로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음식과 직결된 문제로 오시는 70세 이상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위험한 줄 전혀 몰랐다고 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말 교묘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네 분식집이나 시장에서 파는 튀김류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같은 기름을 계속 써서 튀기잖아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다 보면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벽을 긁어내고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런 독성 물질들을 빠르게 걸러냈는데 60대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튀김을 드시려면 집에서 새 기름으로 바로 튀긴 것만 조금씩 드시라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냉동 가공식품들입니다. 특히 저염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말이에요. 냉동 볶음밥, 냉동 만두,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이요. 지난달에 오신 69세 박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저염 제품만 골라서 먹는데 왜 혈압이 계속 높을까요? 그래서 평소 드시는 냉동식품들의 성분표를 함께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염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하루 권장 나트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식품들을 하루에 2번, 3번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게 되죠.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을 좁히고 심장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의외실 텐데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면서요? 라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마늘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생마늘은 60세 이후에는 위장을 너무 강하게 자극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73세 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혈관 청소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셨대요. 그런데 위가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마늘의 매운 성분이 나이 들어 약해진 위 점막을 손상시킨 거였어요. 특히 위염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생마늘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마늘을 드시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공복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말린 과일들입니다. 건포도, 건살구, 건대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과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말린 과일들은 수분이 다 빠지면서 당분이 고농축되거든요. 건포도 한 줌만 드셔도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돼요. 그런데 단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는 거죠.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말린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때 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돼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혈당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오래 보관한 뿌리 채소들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은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오래 보관하면 독성 물질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감자에서 싹이 나거나 고구마에 곰팡이가 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이 어려워져요. 심하면 두통, 구토, 심지어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71세 최 할아버지도 이런 경우였어요. 아까워서 싹난 감자를 계속 드셨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이런 식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 몸이 변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50대 중반부터 해독 능력, 소화 능력, 혈당 조절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위험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기초 대사량 변화예요. 20대 때는 하루 2000칼로리를 먹으면 그만큼 다 태워서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소모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해온 식습관을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50대부터 미각도 변하기 시작해요. 미각 변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50대부터 짠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짠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나 되는 소금을 드시면서도 싱겁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해독 능력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나 각종 첨가물들을 먹어도 하룻밤 자면 간과 신장에서 대부분 걸러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런 처리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 결과 어제 먹은 기름, 소금, 당분이 오늘도 혈액 속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노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4살 정도에 한 번, 그리고 60세 전후에 또 한 번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60세 때는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 신장 기능, 면역 조절하는 능력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게 오신 74세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겉보기에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활발하시고 정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무겁다는 거예요. 정 할머니는 자신의 식단에 대해 정말 자신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름진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실제로 이분의 하루 식단을 들어보니 정말 건강해 보였거든요. 아침에는 손수지은 현미밥과 미역국을 드시고 건강에 좋다는 건포도와 건살구를 한 줌씩 드셨어요. 점심에는 동네 시장에서 사온 오뎅탕과 생선튀김을 드시고 저녁에는 간편하게 냉동만두 서너 개를 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 같잖아요? 그런데 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180을 넘었고 나트륨 수치는 권장치의 2배가 넘었어요. 혈당도 공복 기준으로 128이 나왔는데 이건 경계치를 넘은 수준이었거든요. 신장 기능도 정상인의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씩 분석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먼저 건포도와 건살구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걸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셨거든요.
오뎅탕과 생선튀김도 문제였어요. 동네 가게에서 파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같은 기름을 쓰거든요. 거기에 나트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냉동 만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할머니의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젊을 때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70대가 된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정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건포도와 건살구는 하루 두세 조각으로 줄이고 시장 음식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위주로 드시기로 했거든요. 냉동 만두도 주말에 직접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에 두시기로 했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14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많이 나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도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정할머니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신 음식들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함정이에요. 전국의 응급실에 오시는 70세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음식과 관련된 문제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위험한 줄 전혀 몰랐다고 답해요. 정할머니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생 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먼저 조리법부터 바꿔보세요. 튀김을 드시고 싶으시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름을 쓰실 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까워서 여러 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쓰실 때는 종이 호일이나 전용 종이컵을 깔고 사용하시면 더 안전해요. 굽기, 찜 같은 조리법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몸에는 훨씬 좋거든요. 냉동식품을 드실 때는 제품 뒷면의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조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거나 헹구시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만두나 볶음밥을 만들어 보세요. 간은 최대한 적게 하시고 소분해서 냉동에 두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텐데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마늘을 드시려면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거나 아예 볶음이나 찜, 국물 요리에 넣어서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위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나이별로 식단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50대 이후부터는 염분 섭취량을 지금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보세요. 60대 이후에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대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말린 과일은 하루 서너 조각 이하로 제한하세요. 대신 생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사과, 배, 베리류 같은 과일들이 좋거든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뿌리 채소는 보관에 특히 신경 쓰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되 이리 주 안에는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핀 건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한 번 먹을 양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상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제품을 살 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소금 대신 파, 마늘, 생강, 레몬즙, 식초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탁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건강 지표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혈압, 혈당, 신장 기능 검사는 기본이고 부종이나 식후 졸음, 밤에 다리가 당기는 증상 같은 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이후부터 혈당, 신장 수치,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수치들을 꾸준히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져오는 효과는 생각보다 빨라요. 1~2주 정도만 지나도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게 줄어들고 식후에 졸린 증상도 나아질 거예요. 밤에 종아리가 당기는 것도 많이 개선되실 거고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지만 지키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고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시작이에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의 혈관, 심장, 건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 뇌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냉동식품 줄여보겠습니다. 말린 과일은 하루 2조각만 먹겠습니다. 식사 후에 10분씩 걸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런 작은 다짐만으로도 충분해요. 건강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은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미소가 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